이 집을 사겠소. 집주인이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인데. 하지만 과부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두 아이 손을 잡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지붕은 새는 집.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가족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폐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기와는 깨져 있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앞에 한 할머니가 섰습니다. 몸은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이 집을 사겠소. 집주인이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소. 우리에겐 이것으로 충분하니. 할머니 뒤에는 며느리가 준호와 보기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치마폭을 움켜쥔 채 낯선 집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부 집안이 저런 흉가에 들어가다니. 아이들이 불쌍하네 그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말 따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지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남의 집 문턱을 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뒤에 섰습니다. 아이들 손을 꼭 잡은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할머니, 우리 집이에요? 준호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래, 우리 집이란다. 이제 아무도 우릴 내쫓지 못한단다. 준호는 내쫓기다라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엄마는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네 식구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 두어 개와 낡은 이불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것들을 펼쳐놓자 비로소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겨우 불을 지폈습니다. 밥상은 초라했지만 네 식구가 둘러앉았지요. 엄마, 내일도 여기 있어요? 보기가 밥 먹다 물었습니다. 그래, 내일도, 모레도. 보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할머니와 엄마도 따라 웃었지요. 집은 낡았지만 아이들만은 더 떠돌지 않게 하겠다는 두 어른의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폐가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그 집에 네 개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낯선 집은 온통 어둠뿐이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소리가 으스스했습니다. 삐걱, 삐걱. 마루가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보기가 이불을 더 끌어당겼지요. 오빠. 보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동생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지요. 두 아이는 이불 속에서 서로를 꼭 붙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무섭지?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응. 보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동생을 더 끌어안았지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8살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앞에서만큼은 씩씩한 척을 했지요. 엄마는 아이들 곁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불을 끄려다 말고 그대로 뒀지요.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더 무서워할까 싶었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요? 보기가 물었습니다. 응,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단다. 엄마가 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규칙적인 손길이 보기를 안심시켰지요.
보기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를 반복했지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벽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일까?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물렀던 집들은 모두 잠시 있는 곳이었지요.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곳. 이번에도 그럴까?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엄마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숨소리를 하나하나 세어보았지요. 준호의 숨소리. 한 번, 두 번. 보기의 숨소리. 한 번, 두 번.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숨소리가 들린다는 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엄마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 낡은 집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그때였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시어머니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켜진 불빛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잠들지 않고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셨지요. 준호의 잠든 얼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보기에 작은 숨결. 코를 살짝 벌름거리며 자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할머니는 말없이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굶기지도 떠돌게 하지도 않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밤은 길고 깊었습니다. 폐가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한밤중 보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안 가요?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잠결에도 엄마가 떠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보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안 가. 엄마 여기 있어. 어디도 안 가. 보기가 엄마 품에서 다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더 밝혔지요. 작은 불빛이었지만 방 안을 따스하게 밝혔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할머니는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앉아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들. 그 마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준호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보기가 작게 기침을 했지요. 할머니가 보기에게 이불을 더 덮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내일은 뭘 먹일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아이들은 떠돌지 않고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불은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집의 첫날 밤 내 식구를 지켜주는 건 그 작은 불빛뿐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 작은 불빛을 지키며 긴긴 밤을 견뎌냈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도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지요. 아이들의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엄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밑바닥이 보였지요. 남은 쌀은 손바닥 하나 정도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숨을 멈추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쌀을 떠냈습니다. 물을 많이 부었습니다. 죽처럼 끓이기 시작했지요. 냄비를 저으면서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걸로 버텨야 한다고. 내일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밥 먹자. 엄마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와 보기가 달려왔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국그릇 4개뿐이었습니다. 묽은 죽이 그릇마다 담겼지요. 할머니가 먼저 보기 앞에 그릇을 밀었습니다. 보기 먼저. 그 다음은 준호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그릇을 며느리 앞으로 밀었지요. 어머님,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됐다. 아침은 원래 안 먹는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지요. 할머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그릇은 늘 아이들 쪽으로 먼저 간다는 것을, 어른은 나중이라는 것을. 준호와 보기도 말없이 느꼈습니다. 이 집에는 자기보다 먼저 생각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걸. 준호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할머니의 목이 메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아이 앞에서 받을 수 없었지요. 고맙다, 준호야. 할머니는 배불러. 준호가 물끄러미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8살 아이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배고프다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을 천천히 먹었지요. 보기는 그릇을 2손으로 받쳐들고 조금씩 떠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천천히 먹었습니다. 빨리 먹으면 금방 없어질 것 같아서였지요. 엄마는 자기 그릇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한두 숟가락 떠먹고는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남은 죽을 할머니 그릇에 슬쩍 덜어놓았지요. 어머님, 이거라도 드세요. 됐다고 했잖니. 할머니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릇을 할머니 앞으로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 나가봐야 합니다. 엄마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마셨습니다.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낡은 적삼을 걸쳤지요. 할머니는 며느리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릇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죽 속으로 떨어졌지요. 아이들은 엄마가 나간 뒤에도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시죠? 할머니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란다. 할머니는 원래 조금만 먹어도 돼. 보기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은 뭐 먹어요? 할머니가 보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품을 팔면 쌀을 살 수 있단다. 품이 뭐예요? 엄마가 일을 해주고 받는 거야.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도 일할 수 있어요. 아니다. 너는 아직 어려. 저 이제 8살이에요. 심부름도 할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끌어안았지요. 고맙다, 준호야. 내 마음만 봤마. 지금은 할머니랑 보기 지키고 있거라. 그날 점심은 건너뛰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자그마한 보자기를 들고 있었지요. 품삯으로 받은 쌀이었습니다. 오늘은 밥을 지을 수 있겠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피곤한 몸으로도 웃었지요. 그날 저녁 밥상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보다는 나았습니다. 할머니도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고 함께 먹었지요. 맛있어요. 보기가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굶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의 밥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가난했지만 네 식구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보름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은 집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살았지요. 어느 날 보기가 마당에서 넘어졌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지요. 보기는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혼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보기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보가. 엄마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아팠지? 많이 아팠지? 그제야 보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할머니가 물을 떠오고 천을 가져왔습니다. 상처를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할머니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며칠 뒤 준호도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가다가 미끄러져 손바닥이 까졌지요. 준호는 손을 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준호 손을 봤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가 손을 뒤로 뺐습니다. 할머니가 준호 손을 다시 잡았지요. 아프지? 아니요.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할머니가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울어도 된단다. 아플 때는 울어도 돼. 준호가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엄마가 다가와 준호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지요.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이 집에서는 울어도 혼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져도 다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안아준다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은 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던 겁니다. 할머니의 자리.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지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밥을 다 하면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챙겨 입혔습니다. 그리고 일터로 나갔지요. 남의 집 빨래를 했습니다. 품을 팔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딴청을 부렸지요. 오늘은 돈이 없으니 내일 주지. 하지만 약속이 뭐 그리 중요한가. 내일 주면 되지 않나? 집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돌아섰지요. 집으로 가는 길, 엄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쌀이 떨어졌는데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더니 빗자루를 세워두었지요. 왔니? 네, 어머님. 얼굴이 왜 그러니? 할머니가 며느리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품삯 못 받았구나. 며느리가 놀라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얼굴에 다 써 있다. 들어가서 쉬어라. 할머니가 며느리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이웃에서 곡식을 조금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끓였지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못나서. 됐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곁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말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가 나간 사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지요. 엄마가 돌아오면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주었지요. 한 발 뒤에서 받쳐주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엄마는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저물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였지요.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대문 앞에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갈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준호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밖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나왔습니다. 사내와 눈이 마주쳤지요. 사내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잠시 쉬었다 가도 될까 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어딘가 떠도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엄마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 손잡고 떠돌 때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내를 보더니 말없이 동의했지요. 어서 들어오시게. 할머니도 사정을 캐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활짝 열어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내가 망설이다 마루에 올랐습니다. 몸을 사리며 구석에 앉았지요. 준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들고 사내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내가 물그릇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요. 그리고 또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보기는 사내 옆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지요.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밥이 있었습니다. 밥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된장국을 끓였지요. 진지 드세요. 엄마가 밥상을 내왔습니다. 사내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드세요. 많지는 않지만. 엄마가 밥상을 사내 앞에 놓았습니다. 사내는 잠시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요. 손이 떨려 밥알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사내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지요. 사내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사내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준호와 보기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불 켜진 방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숟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사내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내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갈 곳을 찾아봐야지요. 사내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사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루에 자리 하나 깔아드릴게요. 할머니가 일어나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마루에 자리를 폈지요. 사내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내는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떠돌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곳에 머물게 되다니
준호와 보기는 방에서 창문 너머로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요? 보기가 물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처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우리처럼. 다음 날 새벽 사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깨끗이 개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지요. 대문 밖에서 한 번 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지요. 사내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호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요. 그래. 엄마가 창가로 왔습니다. 사내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지요. 아저씨, 괜찮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오늘 하루 쉬었으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때로는 쉬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위로란 거창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물 한 그릇 내미는 것, 밥 한 끼 나눠주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걸 배웠지요. 장맛비가 며칠째 이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내렸지요. 마당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비가 셀까봐 불안했지요. 그런데 정말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천장에서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엄마가 급히 대야를 가져왔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았지요. 하지만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보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도요. 엄마가 다른 그릇을 가져와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기도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걸레를 가져와 깔았지요. 방안이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대야가 여기저기 놓이고 걸레가 깔렸습니다. 똑똑똑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돈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기가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웃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빗물이 준호 오빠 머리에 떨어졌어요. 준호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정말로 빗물 한 방울이 머리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진짜네. 준호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더 크게 웃었지요. 엄마도 그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피식 웃음이 나왔고 그 다음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모습을 보며 따라 웃었습니다. 이 고생을 하면서도 웃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어떡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네 식구가 비새는 방 안에 둘러앉아 웃었습니다. 똑똑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웃음소리가 더 컸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대야에 물이 가득 차면 준호가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가져와 놓으면 또 물이 찼지요. 준호야, 힘들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준호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기도 작은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보기가 천장 밑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금방 찼지만 보기는 열심히 물을 버리러 다녔지요. 엄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흘 뒤 비가 그쳤습니다. 해가 났습니다. 엄마는 이웃에게 부탁해
지붕을 고쳤습니다. 품삯 대신 일을 해주기로 했지요. 그날 저녁 식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괜찮겠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그때 웃긴 것 있잖아요. 보기가 말했습니다. 뭐가? 준호 오빠 머리에 물 떨어진 거요. 보기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따라 웃었지요. 할머니와 엄마도 웃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앞으로도 고칠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웃을 수 있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지요. 할머니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마당을 걷는 발걸음도 예전 같지 않았지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마당에 나갔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준호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고맙다, 준호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단다. 그냥 좀 어지러웠어. 할머니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걸을 때면 자연스럽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 손 잡으세요. 아이고, 우리 준호가 이렇게 컸네. 할머니가 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요. 보기도 할머니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계시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 주었지요. 보가, 심심하지 않니? 아니에요.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요. 보기가 할머니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보기는 그 손이 좋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가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기침도 잦아졌지요. 준호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추우시죠? 아니란다. 준호 덕분에 따뜻해. 할머니가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의 손이 할머니 손보다 컸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할머니는 신기했지요. 보기는 할머니 옆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그래, 옛날에.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 품에 파고들어 이야기를 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할머니 방에 차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고맙다. 할머니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엄마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괜찮다.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야. 할머니가 웃으려 했지만 기침이 났습니다. 의원에 가보시는 게 됐다. 그럴 형편도 아니고.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대신 아이들 잘 챙겨라. 그것만 해주면 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보기는 할머니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할머니 양쪽에 누워 할머니를 꼭 껴안고 잤지요. 할머니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얼굴, 보기의 얼굴. 이제 이 아이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법, 서로를 아끼는 법. 그것이면 충분했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병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부잣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댁에 준호가 똑똑하다는 소문을 들었소. 우리 집에 와서 도련님 글공부 상대를 해주면 어떻겠소? 먹고 자는 것은 물론이고 글도 함께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준호에게는 더 나은 길이 열리는 것이었지요. 엄마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준호를 보내야 할까? 아니, 함께 있어야 할까?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준호도 들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다음 날 엄마가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준호를.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를 불러오너라. 준호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라. 저는 할머니랑 엄마랑 복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세상에는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단다. 이 집에만 있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지. 저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어. 할머니가 준호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 하지만 엄마. 준호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습니다. 가더라도 우리는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어디에 있든 사람 잃지 말고 살아라. 돈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단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리고 보기를 잊지 마라. 내 동생이다. 잊지 않을게요. 며칠 뒤 준호는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보기가 오빠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오빠 언제 와요? 곧 올게. 준호가 보기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는 대문 밖까지 나와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준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지요.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집은 여전히 크지 않았습니다. 번듯하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그 집에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준호는 부잣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보기를 보러 왔지요. 보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할머니를 닮아 씩씩하고 엄마를 닮아 다정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어느 날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법 어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가. 준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보기가 달려 나왔습니다. 오빠. 할머니와 엄마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컸구나. 할머니가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지요. 오빠, 밖에서는 어때요? 보기가 물었습니다. 좋아. 배우는 것도 많고, 하지만 가끔은 힘들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외로울 때가 있어. 그럴 때면 여기 생각이 나. 준호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응. 이 집. 할머니, 엄마, 보기. 다 생각나. 할머니가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됐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면 된단다. 엄마가 준호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엄마도 드세요. 준호가 엄마 그릇에 반찬을 덜어드렸습니다. 보기도 할머니께 반찬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밥을 먹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훈훈하고 따스했습니다. 여전히 편안했지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마당에 나와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있었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훗날 준호와 보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혼자라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억했습니다. 울면 안아주던 품을, 늘 불을 켜두던 밤을, 먼저 생각해주던 어른들을. 그날 폐가로 들어간 건 불행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인생이 조용히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선 그 집에서 진짜 가족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보기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배운 것들을, 사람을 지키는 법을, 서로를 아끼는 법을, 그리고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폐가는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집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집은 낡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아이들은 언제든 안길 수 있는 따뜻한 품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지켜주었고 엄마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난보다 먼저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날 폐가로 들어간 건 불행을 택한 게 아니라 아이들 인생을 조용히 시작한 선택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